자, 160페이지에 2번부터 볼까요? 160페이지 2번부터 봅시다. 자, 160페이지 2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오른쪽 그림인 것 같다. 이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미지수가 되게 많이 나오죠? A, B, C, M, N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쵸? 근데 이거 해석만 잘 해주시면 돼요. 문자가 많이 섞여 있지만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식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두 식을 같게 놨을 때의 식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두 그래프 2차 함수랑 만약에 직선이 있다.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거는 교점이 뭐가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무슨 해?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무엇과 같다?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다. 연립했다는 얘기는 그냥 같게 놨다는 뜻이에요. 연립했다는 얘기는 같게 놨다. 같게 같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같게 놓으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가 mx 더하기 n과 같으니까 이항을 해주면 위에 있는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b-mx 플러스 c-n 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해석을 또 해보면 요 2차 함수를 fx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직선을 g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에서 gx를 같게 놨으니까 이항을 해주면 fx 빼기 gx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걸 다시 이항을 해주면 fx의 값이 뭐보다 gx의 값보다 큰 경우를 찾아봐라 라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얘는 위쪽에 있고 얘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 그 부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얘가 직선을 빨간색으로 표현해주고 2차 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려본다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되겠죠? 그럼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보다 위쪽에 있는 거. 만나는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2랑 3에서 만나죠? x좌표가.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파란색은 0이고 빨간색은 음수 나오죠. 그쵸? 그럼 0이 더 큰 거잖아. 파란색이 더 그래프가 위쪽에 있잖아. 빨간색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의 값을 넣었을 때는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되겠지. 맞아요? 그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3에서도 마찬가지로 3보다 큰 값, 4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4를 넣었을 때 직선의 함수값은 여기고 2차 함수는 여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죠. 되시겠죠? 해석만 잘 해주시면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유제 10번 보시죠. 유제 10번
이제 10번도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를 fx 라고 해봅시다. 직선을 gx 라고 한다면 좀 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fx가 주어죠. 이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이걸 부등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함수값이 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요 긴 문장이.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그대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이 3x 마이너스 k보다 크다 라고 식을 써주고 이항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묶어주면 k 플러스 3의 x 플러스 k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은 항상 뭐 이용해주라고 그랬죠? 연주? 뭐 이용하라고 그랬어? 2차 부등식은? 예린이? 2차 부등식 뭐 이용해줘? 응? 응? 정원이 2차 부등식 뭐 이용해줘야 돼요? 큰일났네. 큰일났어. 2차 부등식 뭐라고요? 그래프 됐습니까? 2차 부등식은 그림 그려봐야죠. 그래프 그려봐서 판단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어?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셔갖고 유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유제 10번 보시면은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안녕. 숙제 잘했고 잘 잤어? 히히. 열심히 수업하고 있다가 지각하시면은 수업이 끊기잖아. 출석 체크도 해줘야 되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자, 그만 좀 마세요. 응? 왜 S5번은 왜 맨날 내가 첫 시간이지? 그지? 화목도 다 내가 첫 시간이지. 맨날 내가 출석하고 맨날 내가 잔소리하고 담임선생님만 좋은 사람이 되고 난 나쁜 사람 되고 맨날 잔소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담임선생님은 잔소리 안 하잖아. 너 왜 뭐 지각 그 2교시 이후에 오면 지각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지? 아니야? 아, 잔소리 하셔? 은주 담임선생님은 어때? 잔소리 해 안 해? 잘 몰라? 수업을 안 듣는구나 해보니까 연주가. 아씨 뭐 숙제 어딘지도 모르고. 아씨 정원아 담임선생님은 잔소리 하지 안 하죠? 많이 해요. 많이? 아 나처럼 안 한다고? 아, 나는 많이 하고 너는 많이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긴 해. 부모님들도 대부분 어머니가 좀 잔소리가 많으시고 아버지가 좀 이렇게 포옹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나? 아닌가? 반대인가? 두 분 다 막 잔소리 하시나? 모르겠네. 하나도. 자,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럼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그 그래프를 자세하게는 다 못 그려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힌트로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이 부등식이 만족하려면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잖아.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네, 아래로 볼록이고 항상 위쪽에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항상 만족해야 돼.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야 돼요? 아니면 붕 떠야 돼요? 붕 떠 있어야 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2차 함수가 붕 떠 있어야 내가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이 부등식이 0보다 큰 함수 값을 갖게 되는 거라고. 되시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하고 안 만난다는 얘기는 이때의 판별식이 값이 0보다 1이 어때야 돼? 어? 작아야 돼? 커야 돼? 같아야 돼? 작아야 되죠? 그쵸? 이거 부등식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죠?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부등식이 판별식의 부등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이용해서 K값의 범위 구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 따져줍시다. 판별식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3이니까 정리해주면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K 마이너스 4K니까 플러스 2K 플러스 9에다가 12니까 3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K 플 3이랑 K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는 범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뭐야 여기 다 질문이네? 11, 12, 13 11번 누구시죠? 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11, 12, 13은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프 안 그리면은 풀기 힘들어요. 11, 12, 13번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2차 부등식 부분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한 2차 부등식의 형태입니다. 쟤는 별표 3개, 당구장, 동그라미 2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출문제에도 풀어보신다면 항상 서술형 맨 마지막이나 아니면 객관식 맨 마지막이나 마지막에 두 번째 정도 항상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제 1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자, 일단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봐야겠죠?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봅시다.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이니까요.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으로 묶일 거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대칭축이 어디죠? x 이퀄 2가 대칭축이죠.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잘 몰라요. 그죠? 노란색이 보이나? 여기구나. 자, x 이퀄 2가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죠? 네,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고 얘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3이 한 요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2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2겠지? 이게 3이겠죠?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런 얘기죠. 이건 대칭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 대칭이 되게끔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그래도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렇다 합시다.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서만. 자,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끔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그려지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어떨 때예요? 이 꼭지점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갖지. 나머지는 다 이 값보다 다 위쪽에 그려지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게 그려져야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위로 올려줘야 돼. 그래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한 0보다는 큰 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위로 좀 더 당겨 올려 봅시다. 그래프를 위로 좀 당겨 올려서 3부터 그려져서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지나고 여기까지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이 부등식 1 성립하는 거죠. 맞아요? 등호가 들어가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0이어도 돼요. 그쵸? 0부터 0 이상이면 되니까.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이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인데 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6은 루트 6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6하고 a 마이너스 루트 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루트 6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그래프 그려줘야 돼. 그래프 다 그렸죠? 안 그리신 분은 그래프 그려줘야 돼.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려보지 않고는 못 풀어요. 자, 유제 12번 또 보겠습니다. 유제 12번 봅시다. 자, 유제 12번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으로 바꿔서 해봅시다.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6x 8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넘어오면은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8 플러스 플러스 8이 아니지? 마8이죠? 마8 플러스 a제곱 얘가 0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얘를 표준으로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8 뿔 a제곱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17 얘가 0보다 작은 거죠?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도 자,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잠깐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좀 이쪽으로 그릴까? 대칭축은 x 이퀄 마이너스 3이 대칭축이에요. x 이퀄 마이너스 3이 대칭축. 자, 그래서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굴러오긴 함수인데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져요. 대칭축 자체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더 가깝게 있겠죠.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가 마4고 여기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슉슉슉슉 해서 마이너스 4부터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까지. 자,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이 되겠죠. 맞아요? 그쵸? 네.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간다면 이게 최대값인데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에서 제일 값이 큰 값인데 이게 0보다 넘어가면은 저 부등식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값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돼. 1을 넣었을 때의 값 얘를 fx라고 한다면 이 fx에다가 1을 넣어준 값 f1의 값이 0보다는 작아져야죠. 그쵸? 그래야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넣어주면 뭐 나오겠죠? 여기다가 1 넣어주면은 16이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a-1,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니까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0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한 개 나오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정리해 두시고. 1인 그래프터 그랬어? 빨리 그려야지. 1인 안경까지 쓴 데다가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은 여기서 눈이 잘 안 보인다. 왜 그러냐고? 항상 많이 졸아서 예린이 눈을 보려고 했는데 눈이 잘 안 보여. 안 졸겠지? 그치? 자, 빨리 정리해 주시고. 졸려오니까 아이템 사달라고 시기하는 거야? 아니지? 내가 저번에 사준다고 그랬나? 오늘? 아닌가? 또 기억 안 난다? 저번에 사줬나 안 사줬나? 사줬어? 사줬나? 사줬구나. 그럼 오늘 안 사줘도 되는 거지? 그러지? 연주야? 자, 다 정리되셨으면 13번 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13번 누구시죠? 네, 저분이. 자, 2차 함수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fx라고 하고, 네, gx, 직선을 g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가 뭐보다? gx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그때의 함수값이 fx가 더 작아야죠? 그죠? 자, 이항을 시켜주면은 fx-gx가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거를 찾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항을 시켜볼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래서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6m이 되겠죠? 자,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본다면 x제곱에 플러스 2 마이너스 m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6m 얘가 0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실수 m의 값의 범위 구하는 건데 귀찮네요. 생각보다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했더니 엄청 귀찮아. 엄청 귀찮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1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1차의 개수 반으로 나눈 거 제곱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x제곱 더하기 2-m의 x 이거 반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인데 제곱하면 4분의가 되겠죠? 4분의 n-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n-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6m하고 플러스 3이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n-2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n-2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도 범위가 좀 필요하겠죠. 2분의 n-2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사이에 있을 때랑 2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또 나눠줘야 돼요. 이게 이런 형태가 1차의 개수의 문자가 섞여 있을 때가 좀 귀찮은 형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범위를 세 가지 범위로 나눠줘야 되거든. 이 범위 안에 x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을 때 아니면 또 대칭축이 저 왼쪽에 있을 때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서 가장 귀찮은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봅시다.
푸는 게 귀찮다는 얘기는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첫 번째로 자, 얘는 2분의 n-2 대칭축이 지금 뭐냐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n-2죠. 대칭축이. 그러면 마이너스를 안으로 곱해주면은 2분의 2-m이 대칭축이 되겠죠? 그죠? 2분의 2-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2분의 2-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니까 2-m은 마이너스 6이고 넘어가면 m은 8보다 클 때가 되겠죠? 8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m이 8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 자리 그리게 되게 적다. 잘 그려야겠는데?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가 원래는 마이너스 3하고 2인데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m이 8보다 크면은 대칭축이 여기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요. 대칭축이.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잠깐만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더 밑으로 내려가겠네.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여기 안 그려지고 좀 삐딱하긴 한데 더 여기 옆으로 버려져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서 얘가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이 밑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되겠어요? 그래야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떨 때가 가장 큰 값을 갖죠? 2를 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을 갖겠지.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 식을 fx라고 또 마찬가지로 한다면 얘를 이제 fx라고 한다면은 fx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의 값이 2를 넣었을 때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f2 크게 쓰겠습니다. 그냥 밑에다가 더 아니면 뭐 칠판에다가 더 쓰든가 해서 자, f2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죠? 2 넣어주면은 그때 값은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보다는 요 맨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주는 게 좀 편하겠죠? 값을 구할 때는 2 넣어주면은 4 더하기 3 빼기 2m 마이너스 6m 이거 0보다 작은 거죠? 마이너스 6m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8m이 11보다는 크다. 그럼 m은 8분의 11보다는 큰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m이 8보다 클 때 m이 8분의 11보다 큰 범위 이렇게 나오니까 mx 플러스 6m 넘어가면 맞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이거 말씀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6 넘어가면 m이 8보다 클 때 m이 8분의 11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실수 m의 값의 범위인데 뭐 약간 이상한 것 같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9만 2 여기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하니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에서 일단은 이걸 냅둡시다. 이거 냅두고 두 번째 거 해봅시다.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로는 2분의 2-m이 대칭축이죠. 얘가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일 때를 봅시다.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일 때. 그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되고 대칭축은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있고요.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 있다. 대칭축이 이 정도 있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3이나 2 둘 중에 하나가 더 0보다 작아야겠죠? 맞아요? 그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f2의 값을 넣어주면은 8분의 11 나올 거고요. 이게 세 번째 그래프의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그래프 형태도 2분의 2 마이너스 m이 뭐보다? 2보다 클 경우죠. 자, 그러면 2 넘어가면은 4가 될 거고 m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경우일 때가 되겠죠. 동을 여기다 넣어버리고 자, 그렇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대칭축이 2보다는 크니까 이쪽에 있을 거고 그래프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삼이면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축을 너무 위에다 그렸네.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의 값이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f-3의 값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f-3을 넣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9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3 다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m이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m은 마이너스 9m이 0보다 작은 거니까 m은 0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잠깐만, 이거 합이 좀 이상한데? m이 2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얘는 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공통 부분이 안 나와서 해가 없게끔 나오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지? x제곱 2x 더하기 3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 이고 이 사이에서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범위. 그렇다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6m 뭐 작은 거 여기다 맞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m 마이너스 2. 다 맞는지? 뭐가 잘못된겨? 아, 범위 잘못됐나 보다. 처음에 범위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 표준형 바꿔줄 때 이거가 부호가 그냥 바뀌어서 들어갔죠? 하하. 살려줘. 어쩐지 범위 이상하다 했어. 아씨. 이게 잘못 들어갔죠? 2-m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m-2로 바뀌었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제 실수네요. 제 실수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경우에서 3가지나 나오는데 그대로 써버렸네. 그럼 뒤에도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망했어. 씨. 망했다. 아니요 그냥 뺄게요 그냥. 응?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이걸 왜 잘못 썼지? 망했네. 미안합니다. 이거 범위를 잘못 쓰는 바람에 뒤에 게 싹 다 잘못됐네. 야씨. 맞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볼펜으로 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 볼펜으로 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잘못 썼어. 어쩜 좋아. 진짜. 못 살겠네. 윤주야 미안해. 펜으로 썼어? 응? 윤주야 펜으로 썼어? 아니요. 아니야? 제가요. 네가? 미안합니다. 이걸 잘못 쓰다니. 자, 그러면은 얘가 대칭축이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m이고 대칭축 자체가 2분의 m-2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 거니까 그냥 그래프만 생략하고 식만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가 일단은 2분의 m-2보다 작을 때 x가 2분의 m-2보다 작을 때로 생각해 봅시다. 2분의 m-2가 대칭축인데 이 대칭축이 2분의 m-2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죠. 자, 그럼 m-2가 마이너스보다 작고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 자, 그때 그래프의 형태가 대칭축이 있고 여기에서 그래프 그려진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2를 넣었을 때죠. F2를 넣었을 때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였어요. F1을 넣었을 때가 0보다 작은 거였는데 아까 8분의 11 나왔었죠? 2 넣었을 때. 근데 그러면은 8분의 11보다는 큰 범위가 나왔었죠. m이. 그래서 얘는 공통 범위가 없죠. 이 부분에서 m이 8분의 11하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인데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럼 두 번째 거로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거는 2분의 m-2가 마이너스 3하고 이 사이에 있을 때 제한된 범위에서는 등호를 여기 사이에 있는 범위에다 둘 다 넣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등호 헷갈리지 않으려면 마이너스 6하고 그 다음에 4 사이고 m-2가 마이너스 4하고 6 사이에 있는 범위가 될 거고 여기는 m이 되겠죠. 2를 다 더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는 F-3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F2를 넣어준 거 그 두 가지를